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협상과 리더십을 위한 비즈니스 스쿨 시작합니다. 1. 뇌와 생각은 뇌의 화학작용이다. 2. 긍정적 사고 오른쪽 뇌. 3. 논리적 사고 왼쪽 뇌. 4. 창조적 사고 다시 오른쪽 뇌. 5. 전략적 사고 오른쪽 뇌와 왼쪽 뇌의 합작. 1의 성패를 결정하는 사람. 1. 사람과 경영 이기적인 인간. 2. 대인관계 또 하나의 성공학 이야기. 3. 협상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 4. 인재관리 내부 고객을 관리하는 기법. 5. 리더십 기업이 필요로 하는 리더의 조건. 실전 리더십. 1. 뇌와 생각은 뇌의 화학작용이다. 성공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우리는 다양한 자원을 필요로 한다.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든든한 인맥,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과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들인 돈은 경제적 성공을 위한 필수 자원이다. 이런 인적 자원과 재무 자원 이외의 기술이나 전문 지식, 그리고 함께 일하기 위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식들도 중요한 자원 중 하나다. 그 밖에 중요한 자원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생각이라는 자원이다. 실제로 일의 성공 여부는 지식보다 세상을 대하는 자세가 결정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것이 다름 아니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왼쪽 뇌는 논리와 언어 기능을 맡고 오른쪽 뇌는 직관과 창의 기능을 맡는다고 한다. 2. 긍정적 사고 오른쪽 뇌. 1. 생각의 힘을 믿어라 인과의 법칙. 2. 잠재의식을 깨워라 잠재의식의 힘. 3.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의 힘. 4. 건전한 자아상을 만들어라 습관의 힘. 5.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믿어라 신념의 마력. 6.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라 욕망의 힘. 7.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대가의 법칙. 1. 생각의 힘을 믿어라 인과의 법칙. 성공적인 인생을 바란다면 성공적인 생각부터 해야 한다. 생각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결정한다. 생각의 결과는 우리의 모습에 나타난다. 생각은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좋은 생각으로 인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잠재의식을 깨워라 잠재의식의 힘. 긍정적이고 주도적인 생각만 하면 그런 정보가 잠재의식에 저장된다. 잠재의식은 반복에 의해 생성되고 반복에 의해 변한다. 3.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의 힘. 우리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예언이다. 무엇보다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야 한다. 긍정적인 사고의 효과는 약 성분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가짜 약을 먹고도 진짜 낫는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를 위약 효과 또는 플래시보 효과라고 하는데 이 효과는 이 약을 먹으면 반드시 나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난다. 우리의 몸은 마음먹기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변한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제임스 앨런이 말한 것처럼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긍정적 사고 또는 플러스 생각은 사람을 건강하게 해준다. 4. 건전한 자아상을 만들어라 습관의 힘. 스티븐 코비에게 있어 성공을 위한 습관은 건전한 자아상을 통한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한다. 습관 1. 주도적이 되라 개인 비전의 원칙. 습관 2.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개인 리더십의 원칙. 습관 3.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 개인 관리의 법칙. 습관 4. 상호이익을 추구하라 대인관계 리더십의 법칙. 습관 5.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공감적 커뮤니케이션의 법칙. 습관 6. 시너지를 이용하라 생산적 협조의 원칙. 습관 7. 심신을 단련하라 균형적인 자기 쇄신의 원칙. 5.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믿어라 신념의 마력.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인간이 진정 이루고자 하는 것을 강렬하게 바라면 상대방도 그 기대에 부응하여 그 꿈을 실현시켜준다는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된 심리학 용어다. 인간의 내면에는 위대한 힘이 내재되어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 만약 사람들이 그 힘을 사용하기만 한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신념이란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와 같이 자신의 의지가 담긴 믿음이다. 6.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라 욕망의 힘. 행복을 원하는가? 성공하고 싶은가? 권력과 부를 손에 넣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것의 이미지를 만들어라.
신은 마음속에 자신의 형상을 떠올려 인간을 만들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그렇게 태어났다. 7. 분명한 목표를 세워라. 대가의 법칙. 비전이 보는 것이라면 목표는 세우는 것이다. 많은 돈을 벌고 싶은가? 명예를 얻고 싶은가?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마음을 조절하여 준비 활동에 방향을 부여하라. 늘 당신의 높은 꿈을 생각하라. 밤낮을 가리지 말고 그 일을 생각하고 꿈꿔라. 멋지게 성공한 모습을 그리려 애쓰지 않더라도 최소한 늘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나폴레온 힐 부의 철학. 첫째, 마음속에 당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분명하게 정하라. 돈을 무조건 많이 벌겠다는 식의 목표 설정은 무의미하다. 구체적으로 정하라. 둘째, 당신이 원하는 돈을 받은 대가로 당신은 무엇을 지불할 것인지를 결정하라. 이 세상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보수는 아무것도 없다. 셋째, 당신이 원하는 돈을 언제까지 얻고 싶은지 그 날짜를 정하라. 넷째, 당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망설이지 말고 곧 행동에 옮겨라. 다섯째, 당신이 얻기 위한 구체적인 돈의 액수,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 날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이상의 4가지 사항을 종이에 자세히 적어라. 여섯째, 종이에 적은 이 선언을 하루에 2번, 아침에 일어났을 때와 자기 직전에 되도록 큰 소리로 읽어라. 이때 당신은 이미 그 소망을 실현한 것처럼 생각하고 믿어라. 3. 논리적 사고. 왼쪽 뇌. 1. 단순함을 유지하라. 단순화의 힘. 2. 나눠서 생각하라. 분석의 기술. 3. 되게 연결하라. 논리의 기술. 41에 집중하라. 집중의 기술. 52로 양면을 비교하라. 비교의 기술. 6. 22 매트릭스로 생각하라. 확장의 기술. 7. 가설을 세워라. 가정의 기술. 1. 단순함을 유지하라. 단순화의 힘.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 회장의 책상에 올라오는 서류는 한 페이지를 넘는 것이 없었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은 더 이상 단순화할 수 없을 때까지 단순화해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형편없는 컨설팅의 중심에는 복잡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2. 나눠서 생각하라. 분석의 기술. 겹치지 않고 또 빠뜨리지 않고 관련된 사실을 모두 망라하는 것을 말한다. 3. 되게 연결하라. 논리의 기술. 7. 가설을 세워라. 가정의 기술. 사고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겠지만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낼 가능성이 그곳에 존재한다. 가설을 이용한 문제 해결 방법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가설에 대한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4. 창조적 사고. 다시 오른쪽 뇌. 1. 모방에서 시작하라. 모방의 법칙. 2. 정반합으로 생각하라. 정반합의 법칙. 3. 뒤집어보라. 역발상의 법칙. 4. 외계인의 눈으로 보라. 패러다임 전환의 법칙. 5회를 이용하라. 호기심의 법칙. 6. 만약을 사용하라. IF의 법칙. 7. 다른 원리를 활용하라. 공통분모의 법칙. 1. 모방에서 시작하라. 모방의 법칙. 모방할 수 있는 사람은 창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다.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가지고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다. 벤치마킹도 다름 아닌 모방을 통한 창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2. 정반합으로 생각하라. 정반합의 법칙. 정반합의 사고란 기존에 어떤 하나가 있다면 그것을 부정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것을 생각해보고 이들을 합하여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다. 3. 뒤집어보라. 역발상의 법칙. 사회개인의 눈으로 바라보라. 패러다임 전환의 법칙. 지적 무능이란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서 도리어 명확하게 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단어다. 위대한 발견의 길은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땅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5회를 이용하라. 호기심의 법칙. 6만약을 사용하라. IF의 법칙. 굳이 거창하게 과학을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는 일상에서 만약이라는 말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이라는 가정은 상상력을 자극한다. 7. 다른 원리를 활용하라. 공통분모의 법칙. 중대한 일에서든 사소한 일에서든 끊임없이 타협을 모색하는 것은 바람직한 습관이라고 할 수 없다. 올바른 해결책은 바로 최소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다. 5. 전략적 사고. 오른쪽 뇌와 왼쪽 뇌의 합작.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이며 가장 상상력이 뛰어나며 가장 두뇌 사용을 잘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 뇌와 왼쪽 뇌 중 한쪽만 사용하는데 반해 레오나르도는 양쪽을 균형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트레이드오프란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전략은 포기의 기술이고 결국 전략적 사고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묻는 과정이 된다. 전략적 사고는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 최고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도록 요구한다. 2. 일의 성패를 결정하는 사람. 1. 사람과 경영 이기적인 인간. 이기적이라는 말의 감성적인 부분에 매달리지 말자. 우리 모두는 이기적인 반면 희생정신과 봉사정신 그리고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경영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2. 대인관계 또 하나의 성공학 이야기. 좋은 대인관계란 무엇인가? 1.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2. 즐거움을 전파하라.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라. 3. 진실하게 대하라.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4. 관심을 가져라.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5. 칭찬하고 감사하라. 자긍심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6. 성장을 위한 조언을 하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7. 상호이익을 추구하라. 윈윈하라. 1.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욕망 또는 욕구를 충족하는 데 최우선을 둔다는 말이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즐거움을 전파하라.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라. 3. 진실하게 대하라. 안전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벤자민 프랭클린의 13가지 삶의 원칙 가운데 하나가 진실이다. 그는 남을 일부러 속이려 하지 말라. 순수하고 정당하게 생각하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하라고 자서전에 쓰고 있다. 4. 관심을 가져라. 소속감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름길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무기는 입이 아니라 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큼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좋다라는 말을 듣는다. 5. 칭찬하고 감사하라. 자긍심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칭찬의 반대는 비난이나 비판이다. 링컨의 좌우명은 남의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였다. 6. 성장을 위한 조언을 하라.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라. 7. 상호이익을 추구하라. 윈윈하라. 3. 협상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술. 협상의 7가지 원칙. 1. 모든 것은 협상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목표와 BATNA를 가져라. 3. 정보 수집에 최선을 다하라. 4. 힘 있는 자가 주도권을 가진다. 5. 시간을 관리하고 베스트 타임을 노려라. 6. 더 큰 이익을 위해 상대 요구를 들어주어라. 7. 너무 쉽게 예스하지 마라. 1. 모든 것은 협상할 수 있다. 협상에 관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이다. 설령 모든 것이 협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부터 협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다. 더욱이 반복적인 협상을 가져야 하는 상대와의 협상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서로 협상의 시간을 절약하고 신뢰를 확보한다면 정말 중요한 시기에 더 나은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이 구체적인 목표를 가져라. 협상에 임할 때는 목적이 구체적인 목표로 표현되어야 한다. 협상을 안 하거나 결렬될 경우 취할 수 있는 대안을 협상의 목표와 함께 늘 검토되어야 한다. 3. 정보 수집에 최선을 다하라. 정보는 아주 중요한 힘으로 협상을 정보전이라고까지 하는 협상 전문가들도 있다. 사전 정보 수집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라. 위임 전술을 이용하여 유리한 위치에 서라.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가능하다면 직접 협상에 뛰어들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대답보다 질문을 많이 하라. 질문을 하는 요령 중 기묘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만약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이다. 이와 같은 가정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다. 4. 힘 있는 자가 주도권을 가진다. 우리 모두는 협상에 나설 때 나는 누구보다 힘이 있다고 인식하여야 한다. 스스로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상대방도 우리의 자신감을 알아차리고 얕잡아 볼 수 없게 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협상에 응했다면 나에게도 무엇인가 힘이 될 만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합법성의 힘, 전문 지식의 힘, 투자의 힘, 동일시의 힘, 도덕성의 힘, 5시간을 관리하고 베스트 타임을 노려라. 인내를 가져라. 결코 맹목적으로 마감 시간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6. 더 큰 이익을 위해 상대 요구를 들어주어라. 우리는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담당자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렇게 협상하고 있다. 한국의 한 회사가 미국의 한 유가 공회사와 가격 협상을 하고 있었다. 이 미국 회사는 가격에 대한 협상은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다. 당연히 그들과의 가격 협상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때 한국 회사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그것은 샘플을 더 요구하는 것이었다. 상대방인 미국 회사가 가격에 관해서는 전혀 움직이려고 하지 않자 가격 인하가 아닌 추가 상품을 샘플로 요구한 것이다. 이 협상으로 상대방 회사는 가격은 절대로 인하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충족시켰으며 한국 회사도 그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상의 협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7. 너무 쉽게 예스하지 마라. 노후가 중요하다는 것은 절대로 쉽게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이 말은 협상에서 어느 것도 상대방에게 공짜로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렇게 협상에서 노후가 중요한 것일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제안을 수락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실수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빈 케네디는 상대방의 첫 번째 제안을 덥석 수락하는 일은 상대방의 값을 깎은 기쁨을 없애는 일이라고 말한다. 선의의 양보는 상대방을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라 더욱 강경하게 만든다. 협상의 7가지 전술. 1. 소비에트 전술 위협과 기만의 협상. 2. 초기 충격 제한 전술 심리를 이용하는 협상. 3. 성동격서 전술 속임수를 쓰는 협상. 4. 살라미 전술 눈속임을 이용하는 협상. 5. 개인화 전술 감성과 체면에 호소하는 협상. 6. 전술 합리적인 협상. 7. 옵션 전술 창조적인 협상. 1. 소비에트 전술 위협과 기만의 협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을 통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하여 협상의 우위에 서려는 전술이다. 이런 종류의 협상 전술은 협상을 오직 이기고 지는 투쟁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와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할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초기 충격 제한 전술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 협상 초기에 항상 상대의 기대치를 무너뜨릴 만한 심한 요구나 어처구니 없는 요구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충격적인 제안은 그만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성동격서 전술 속임수를 쓰는 협상. 성동격서란 동쪽에서 소리치고 서쪽으로 공격한다는 말이다. 협상의 초보자들이 가장 하기 쉬운 실수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역할 분담 전술. 개념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협상에 임할 때 2명 이상이 참여한다면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이 전술에 속할 수 있다. 4. 살라미 전술 눈속임을 이용하는 협상. 이 전술을 허브 코헨은 니블링 전술이라고 부르고 개빈 케네디는 설라미 전술이라고 부른다. 니블링은 짐승이나 물고기가 먹이를 조금씩 물어뜯다 또는 갉아먹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다. 살라미는 소시지의 일종으로 보통 얇게 썰어서 먹는다. 두 단어 모두 협상에 있어서는 작은 것 하나부터 하나씩 얻어간다는 의미로 쓰인다. 즉 단번에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순차적으로 목표를 성취해 나가기 위한 전술인 것이다. 큰 것을 양보하는 것처럼 하면서 작은 덤을 여러 개 얻어내는 방법도 결국은 살라미 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노련한 협상가일수록 협상에서 덤을 많이 얻어낸다. 5. 개인화 전술 감성과 체면에 호소하는 협상. 결국 우리는 상대로 하여금 자신을 거래하기 좋은 상대,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상대, 나중에 또 거래하고 싶은 상대로 인식시켜야 한다. 즉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이 다시 협상할 것이기 때문이다. 6. 전술 합리적인 협상. 가장 합리적인 협상은 서로가 실수하지 않고 서로의 목적과 최선의 대안을 비교하며 협상 결과를 도출해내는 경우다. 7. 옵션 전술 창조적인 협상. 신뢰 형성. 공통 목표 설정.
창조적인 협상. 4. 인재관리 내부 고객을 관리하는 기법. 인재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확보한 인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 인재 경영의 7가지 원리. 1. 적재적소 가능성을 찾아주어라. 2. 목표는 같이 설정하라. 3. 평가 공정하다고 믿게 하라. 4. 보상 개인에 맞는 동기부여를 하라. 5. 교육 현장을 교육의 기회로 만들어라. 6. 팀워크 조직에 팀 정신을 불어넣어라. 7. 기업 문화 조직에 문화를 입혀라. 1. 적재적소 가능성을 찾아주어라. 코칭의 기본 정신은 리더가 자신의 의도대로 누군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무언가를 발견하고 결정하도록 리더가 돕는 것이다. 각 인재의 잠재된 능력을 일깨워 그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관심이 키워드가 된다. 한 사람의 가능성이나 잠재력은 단순히 업무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관심과 교육을 통해 스스로 모르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리고 때가 있다. 그러므로 그냥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 목표는 같이 설정하라. 목표는 함께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목표에 대한 공유는 더욱 공고해진다. 그 목표는 도전하여 달성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한다. 그래야 개인과 기업 모두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하므로 목표는 되도록 구체적이어야 한다. 3. 평가 공정하다고 믿게 하라. 평가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공정성의 확보다. 원칙적으로 평가는 목표 설정과 그 목표를 달성한 성과를 비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런 방식을 우리는 목표에 의한 관리라고 한다. 4. 보상 개인에 맞는 동기부여를 하라. 보상이란 조직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일이다.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고 싶다면 각 개개인의 개인적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5. 교육 현장을 교육의 기회로 만들어라. 미국의 기업이 각종 교육과 훈련에 사용하는 금액은 3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인력 양성 비용으로만 연간 2천억 원 이상을 쓴다고 한다. 그 결과 때문인지 미국의 GE,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는 각국의 인재 양성 요람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읽어야 할 필수 또는 추천 도서 목록을 짜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이랜드 그룹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별도로 연수원이나 교육기관에 가지 않아도 업무 후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논하는 것만큼 더 효과적인 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도입하고 있는 후견인 제도가 바로 멘토링의 전형적인 사례다. 멘토링은 1970년대 말 페덱스가 성공적으로 도입한 후 대기업은 물론 벤처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멘토링은 멘토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멘티에게 이전시켜 줌으로써 특정 사람이 회사를 떠나더라도 조직 내에 중요한 지식은 남게 하는 것이다. 멘토링과 유사한 개념으로 코칭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코칭이란 부하 직원에게 지시하고 명령하기보다는 적절한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관리 기법이자 교육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핵심 인재의 필요성을 전쟁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것은 전체 군사력보다 정예부대의 전력이다라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중소기업이야말로 핵심 인재를 발굴하여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6. 팀워크 조직에 팀 정신을 불어넣어라. 기업이든 전쟁이든 혼자 다 할 수는 없다. 7. 기업 문화 조직에 문화를 입혀라. 사람 즉 직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 문화가 직원들의 충성심이라는 가장 큰 자산으로 돌아온다.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인간 존중의 문화. 페덱스의 성공 원인. 종업원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기업 문화. 일하는 재미가 있는 기업헌 경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 영혼이 있는 기업. 팀 조직의 7가지 원칙. 1. 세상에 가장 좋은 조직은 없다. 나만의 조직. 2. 보기 좋은 조직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분업을 통한 전문화. 3. 관리와 효율성을 함께 생각한다. 관리와 효율성의 조화. 4. 상사가 여럿이면 혼선된다. 권한과 명령의 일원화. 5.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유연성 확보의 원칙. 6. 팀워크가 곧 조직력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극대화. 7. 조직 간의 팀워크도 필요하다. 정보 공유의 원칙.
1. 세상에 가장 좋은 조직은 없다. 나만의 조직. 각각의 조직은 독특한 강점, 고유한 한계 그리고 구체적인 용도를 가지고 있다. 이 보기 좋은 조직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분업을 통한 전문화. 기업이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다. 3. 관리와 효율성을 함께 생각하다. 관리와 효율성의 조화. 4. 상사가 여럿이면 혼선된다. 권한과 명령의 일원화. 로마법에서 따온 오랜 속담, 주인이 셋인 노예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은 지혜다. 5.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유연성 확보의 원칙. 빛의 속도로 달리는 경영을 위해서 조직은 가능한 한 유연하고 작아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의사결정의 단계가 축소되어야 한다. 6. 팀워크가 곧 조직력이다. 커뮤니케이션의 극대화.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관이 조직을 갖추는 것은 혼자 일하는 것보다 함께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7. 조직 간의 팀워크도 필요하다. 정보 공유의 원칙. 5. 리더십. 기업이 필요로 하는 리더의 조건. 1. 개인 리더십.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2. 자아 성찰 리더십. 결단하고 실행하는 능력. 3. 대인 리더십. 책임감을 통해 신뢰를 줄 수 있는 능력. 4. 코칭 리더십. 구성원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능력. 5. 기업가 리더십. 도전 정신과 창조력을 발휘하는 능력. 6. 변혁적 리더십.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 7. 섬기는 리더십. 겸손과 희생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 1. 개인 리더십.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관리는 주어진 목표에 따라 주어진 과제에 집중한다. 반면 리더는 성장을 위한 창조적 방법을 생각한다. 관리는 현상을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만 리더는 미래에 도전한다. 관리자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반면 리더는 목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스스로 목표를 찾고 또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리더는 스스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고 이를 전 구성원에게 전염시켜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2. 자아 성찰 리더십. 결단하고 실행하는 능력. 한 조직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리더가 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 능력 중 실행력은 리더의 중요하고 기본적인 덕목이라는 말이다. 3. 대인 리더십. 책임감을 통해 신뢰를 줄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에서의 신뢰는 언행의 일치에서 온다. 대인 리더십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이다. 4. 코칭 리더십. 구성원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능력.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은 좋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질문이 사람을 생각하게 하고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의 구성원들이 내면의 변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숙된 조직의 좋은 리더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자와 소크라테스 둘 다 위대한 스승이자 성공한 리더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모두 동시대에 많은 추종자와 제자를 두고 있었으며 질문과 대답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쳤다. 5. 기업가 리더십. 도전 정신과 창조력을 발휘하는 능력. 기업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모험심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 위험을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함께 연구해야 한다. 기업은 늘 위험을 마주한다. 위험은 기업의 본질이며 그 속에서 가치를 창출한다. 위험을 무릅쓰고 창조적 능력으로 기업가 구성원을 이끄는 리더를 우리는 기업가 정신의 리더라고 할 수 있다. 6. 변혁적 리더십.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 비전이 없다면 변화도 없다. 변화는 조직과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미래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난다. 7. 섬기는 리더십. 겸손과 희생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능력. 실전 리더십. 우리는 농담으로 가장 나쁜 리더로 머리가 나쁘고 부지런한 리더를 꼽는다. 사실 우리는 이 말에서 리더는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야 한다는 조언보다 더 많은 것을 느낀다. 리더가 되기 전의 성공은 오로지 자신의 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리더가 된 후 성공이란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까지 협상과 리더십을 위한 비즈니스 스쿨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